네, 안녕하세요. 에스마리온의 김덕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발바닥에 생기는 사마귀하고 티눈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도 틀리고요. 그 원인도 틀린데 티눈은 굳은 살이 굳으면서 딱딱한 어떤 이렇게 투명한 물질이 이렇게 찌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마귀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면서 상처에 정상적이지 않은 표피 조직들이 증식을 하면서 사마귀 형태의 병변이 됩니다. 티눈은 영어가 콘이잖아요. 콘. 딱딱하거든요. 원래 그 굳은 살이 더 딱딱하게 굳으면서 안으로 이제 배기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딱딱해요. 사마귀도 사실은 정상적인 조직보다는 딱딱해요. 티눈에 비해서는 훨씬 몰랑몰랑하고, 사마귀 같은 경우는 재발이 되게 작거든요. 여러 번 치료하는 개념을 좀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발바닥은 특히 이제 환경이 좀 안 좋잖아요. 신발도 신어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자극이 오고, 냉동 치료를 하든 레이저 치료를 하면 그것도 상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깨끗하게 아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발이 그게 어려워요. 하루 종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발이 좀 더 잦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티눈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에 치료가 됩니다. 근데 사마귀 용으로 쓸 수 있는 치료들이 있고 티눈용으로 쓰는 치료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조금 혼용이 되거나 하면 조금 덜 될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료 방법의 차이. 티눈은 뭐 전염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압박되는 부분들이 티눈으로 변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사마귀는 번집니다. 사마귀 제거를 이제 집에서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통은 손톱깎이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뭐 그걸로 손톱 정리하거나 하면서 상처 나면 혹시 옮을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근데 뭐 단순히 수건을 같이 쓰거나 해서 옮길 확률은 굉장히 낮으니까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를 집에서 하시려고는 하면 안 됩니다. 치료를 막 하다 보면 사마귀가 확실한데 티눈이 같이 있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이건 100% 이렇게 치료해야 돼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티눈만 정확하게 와 이건 100% 티눈이야 라고 할 경우에는 냉동으로 해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것보다는 레이저로 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한 번 만에 빠집니다. 물집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많이 깎아내서 염증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상처만 잘 아물게 되면 초반에 크게 염증이 많이 번지지만 않게 관리해주면 흉터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냉동 치료를 하든 레이저 치료를 하든 그 사마귀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치료한 부분은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 부분에 어차피 또 사마귀가 바이러스 들러붙어서 거의 사마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덜 깨끗하게 아물고 그 부분이 상처가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또 사마귀가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깎아내거나 얼린 부분의 상처를 소독을 좀 깨끗하게 집에서 해주면 사마귀가 다시 재발하거나 더 커지는 경우를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틀린데 한 달에 보통 한 번 정도씩 가서 다시 한번 재치료를 하거든요. 그걸 조금 잊지 말고 순서를 지켜서 계속 내원해서 치료를 반복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바닥 같은 경우 되게 큰 사마귀가 있어요. 그러면 레이저로 치료할 경우에는 그냥 못 하거든요. 레이저가 되게 많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주사 마취를 하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국소 마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소 마취가 더 아파요. 사실은 손발바닥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리고 마취 크림 있죠. 마취 크림을 바르면 덜 느낄 수도 있다 해서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손발바닥은 흡수가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발라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냉동가스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덜 아픈 방법입니다. 냉동 치료하기 전에 물론 주사 마취를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사 마취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냉동 치료를 하고 다음 한 달 후쯤에 다시 한번 또 치료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덜 아프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사 꽉 찌를 때 아!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요? 아, 많아요. 진짜 아파요. 많이 아파요. 확실히 그 사마귀가 많은 사람들은 몇십 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쪽 발바닥에 거의 다 빈틈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쨌거나 뭐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사마귀 바이러스 좀 민감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생기는 경우는 일상생활을 맨발로 조금 많이 즐기시거나 슬리퍼 많이 신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처가 발바닥에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사마귀 같은 게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니까 맨발로 막 신고 이렇게 다니면 야외 활동을 하고 막 다니면 모래 알갱이가 발바닥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극이 되고 막 찔리고 하는 그런 상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내에서 신는 그런 슬리퍼가 아니고요. 그리고 집에서 막 건드리시는 분들 조금 뭐 나면 병원 가면 되는데 이제 자꾸 뭐 뜯거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많이 번져서 오시는 분들, 많이 커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번집니다, 번져. 그래서 사마귀는 아주 어릴 때는 애기들이나 아니면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둬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번지니까 또 커지고 하니까 치료하는 게 맞아요. 병원 가시는 게 제일 맞고요. 집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부모님이 막 자르다가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되게 힘들어요. 엄청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래서 사마귀는 손이든 발이든 무조건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답입니다. 네, 오늘은 손과 발에 생길 수 있는 사마귀와 티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사마귀가 어떻고 티눈이 어떻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와, 이건 사마귀야. 이건 사마귀니까 이렇게 치료하고 이건 티눈이 같으니까 이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깨끗한 손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S마리의원의 김덕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눈이나 사마귀를 집에서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제거하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지 마세요.